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제곱근의 뜻.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실제로는 두 번째 개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두 번째 개념은 자, 제곱근의 표현입니다. 제곱근의 표현.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다음 같은 예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2가 나왔다고 합시다. 2. 예. 지난 시간에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한번 생각해 봐달라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죠. 어떤 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2가 나오는 유리수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것은 다 찾아내지만은 어떤 유리수를 제곱해가지고 2가 나오는 건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저 뒤에 보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2가 되는 걸 찾지 못했다.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런 기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자, 또 여기에다가 이런 기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얘는 양의 제곱근, 얘는 음의 제곱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얘와 얘를 가리켜서 2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 수학적인 식을 사용하여 나타나게 되면은, 자, 어떤 것을 제곱했을 때, 여기 들어가는 어떤 것을 모른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제곱해서 2가 될 때, 자, 여기에 들어가는 즉 미지수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이라고 했죠. 얘를 가리켜서 2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어떤 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무엇이 나오는 거? 5가 되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제곱을 해서 5가 되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5에다가 이런 기호를 붙입니다. 또 5에다가 이런 기호를 붙이고, 자, 이 두 가지를 가리켜서, 이 두 개의 숫자를 가리켜서 5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제곱을 해서 뭐가 나올 때? 5가 나올 때, 거기에 들어가는 두 개를 가리켜서 우리는 5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자, 물론 2도 있고, 5도 있고, 3도 있고, 7도 있고, 11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기호들을 사용하여 제곱근에 대한 기호를 만들어내는데, 자, 이와 같은 기호, 이와 같은 기호를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근호라고 합니다. 근호라고. 자, 근호라고 하고, 자,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얘를 뭐라고 읽냐면은, 얘를 제곱근
근 A 또는 얘를 루트 A라고 했습니다. 자, 루트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죠. 그 어원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씩 네이버를 통해서 한번 왜 이런 어원이 만들어졌을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어떤 의미 있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중에 모든 것들을 선생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어떤 의문이 생겼을 경우에는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공부입니다. 자,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나중에 영재고를 갔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항상 주머니 안에 한 개의 문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물론 그 학생이 풀 수 없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서 하루 종일 항상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는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어디냐고요? 한번 여러분들 진짜 어려운 문제를 한번 받아보게 되면 진짜 이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무엇을 의미하고 여기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가를 하나하나 영어에서 문법을 따지듯이 따져가면서 겨우겨우 문제를 해석해내고 사실 그걸 또 풀어가는 과정은 그 개념을 하나하나 적용시켜가면서 접근해가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그렇게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결국 그 학생은 서울대 수학과를 합격을 하였습니다. 중학교 때는 굉장히 평범한 학생인데 그 하루하루의 습관을 고침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대학을 가게 된 거죠. 자, 선생님이 말하고자 했던 핵심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학교나 또는 그 외, 방과 후에 어떤 다른 교육기관에서 여러분한테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하나 떠먹여주는 공부는 사실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거, 이걸 교육학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 혼자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고민하면서 수학을 풀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수학적 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이와 같은 두 개의 예를 통해서 자, 우린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 2나 5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의 경우입니다. 즉 아주 특수한 경우죠. 자, 우리가 일반화에 대해서 배웠던 건 언제 배웠습니까? 혹시 이런 거 기억납니까? 2 곱하기 2의 제곱, 3 곱하기 3은 어떤 거? 3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5 곱하기 5는 5의 제곱, 이런 것들 기억나죠?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2, 3, 5, 이와 같은 것들을 대표하는 거 어떻게? 다음 같은 문자열로 넣을 수도 있고, 2, 3, 5, 이런 것들, 대표하는 어떤 A를 낳았을 때, A 제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의 개념으로 또는 공식으로 유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일반화에 따르죠. A 대신에 2가 올 수도 있고, A 대신에 3이 올 수도 있고, A 대신에 5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 이와 같이 하나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어떤 한 가지로만 주어져 있다. 그래, 특화. 얘를 일반화라고 합니다. 일반화. 수학적인 공식이나 개념은 대부분 이와 같은 일반화로 유도가 됐을 때 수학적 공식 또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제곱근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자, 어떤 것을 제곱해서 2가 되는 거, 어떤 것을 제곱해서 5가 되는 거, 이와 같은 것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것을 어떻게 해서 제곱을 해서 A가 나왔다 라고 할 때, 물론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A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들어가는 건 뭐가 있죠?
루트 a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a가 있습니다. 이것을 a의 양의 제곱근, 얘를 a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 같은 것을 수학적인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죠? 어떤 거 그 제곱이 a가 될 때 또는 1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a의 제곱근이라고 하자. a의 제곱근. 자, 그때 이와 같은 근호라고 하는 것을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어떤 의문일까요? 이 공간이 그거 여기다 좀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을 조금 CF 참고사항 이거 다음 세 번째 개념과 연결됩니다. 자, 어떤 것을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걸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어떤 것을 제곱해서 4가 되는 걸 한번 찾아보자. 거기엔 뭐가 있어? 2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렇죠? 자, 어떤 것을 제곱을 해서 4가 되는 거. 물론 이것은 4의 제곱근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4가 되는 걸 찾질 못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이와 같은 수학적 기호를 붙인다고 했었죠? 여기다가 이와 같은 수학적 기호를 붙인다고 했었죠? 어떤 것을 제곱해 4가 되는 걸, 얘는 어떤 것을 제곱해 4가 되는 걸 얘는 찾은 거고, 유리수 범위 내에 찾은 거고, 얘는 자기가 찾을 존재는 하는데 지나치거나 또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찾아내질 못해가지고 이와 같은 근호를 씌웠습니다. 그럴 때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어떤 관계냐? 얘하고 얘하고는 어떤 관계일까요? 당연히 같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바로 다음 개념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번 시간에 배웠던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자, 교과서 펴시고 그 관련된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양수의 제곱근은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있고 그 두 수의 절대값은 서로 같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2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절대값은 서로 같죠. 양수의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것을 양의 제곱근, 음수인 것을 음의 제곱근이라 하고 기호, 근호를 써서 양의 제곱근은 루트 a,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a와 같이 나타낸다. 이때 기호를 근호라 하고 루트 근호 a를 제곱근 a 또는 루트 a라고 읽는다. 또 루트 a와 마이너스 루트 a를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로 나타내기도 한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 2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2,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2이고 이것을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로 나타내기도 한다. 두 번째, 5의 양의 제곱근은 얼마? 5의 양의 제곱근은 얼마입니까? 여기다 한번 공간 여기다 살짝 가볼까요? 자, 5의 양의 제곱근은 루트 5. 그 다음에 5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5.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나타냅니까? 이걸 한꺼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그죠? 자, 문제 2번과 문제 3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제를 몇 분? 2분 정도 시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 정도 시간 부여를 하고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풀었습니까? 자, 그거는 세 번째 개념까지 설명한 다음에 그때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념입니다. 제곱근이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자, 첫 번째 예를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개념으로 이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어떤 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함이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것들을 유리수 범위 내에서 찾지 못했을 때 우리는 여기다가 이와 같은 근호라고 하는 기호를 붙여서 나타낸다고 했었죠? 자, 여기다가 근호라고 하는 기호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얘를 3의 양의 제곱근, 얘를 3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제곱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수학적인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다음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루트 3의 제곱은 3이 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은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일반화 시켜가지고 여기에 5가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어떤 것을 제곱해가지고 2가 오기도 하고 5가 오기도 하고 7이 오기도 하고 11이 오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 시켜가지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3 대신에 어떤 문자 a를 대신 넣을 수가 있겠죠. 즉 루트 a를 제곱을 했을 때 우리가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을 했을 때 a가 된다. 이것이 제곱근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성질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예로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어떤 숫자죠. 어떤 놈도 아니고 25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여러분이 제곱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왜? 이것이 새로운 용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곱에서 만들어지는 해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 제곱에서 만들어지는 근, 제곱에서 만들어지는 해를 구하라 이겁니다. 2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25가 될 때 그건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5,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5. 그죠? 그래서 2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존재하죠. 자, 그런데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뭐가 25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25에다가 이런 기호를 붙인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25에다가 이런 기호를 붙인다고 했었죠. 얘를 25의 양의 제곱근, 얘를 25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와 얘는 어떤 관계입니까? 자,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입니까? 또 얘하고 얘는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 같겠죠? 즉, 무슨 말이냐? 루트 25하고 5가 25하고 루트 5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5하고 당연히 마이너스가 같겠죠. 자, 그런데 얘하고 얘는 양이고 이 밑에 있는 건 음이 되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같은 걸 설명하고 이렇게 나타냅니다. 물론 프로프보 생략 가능합니다. 자, 그럴 때 25가 되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떻게? 이 루트, 즉 근호 안에다가
5의 제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루트 25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근호 안에다가 이와 같이 마이너스 5의 제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결국 자, 이와 같은 두 번째를 통해서 어떤 루트 5의 제곱은 5와 같고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은 5와 같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개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5 말고 3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은 근호 안에 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5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니죠.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마이너스 5를 제곱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25라고 하는 것이 되죠. 즉 근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수는 이렇게 마이너스 5가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이너스 5를 두 번 곱한 것이 25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트의 마이너스 5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고등학교 가서 배울 겁니다. 자, 다시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 루트 5의 제곱은 5가 되고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를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개념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루트 a의 제곱은 뭐가 되고 a가 되고 루트 5의 제곱은 5가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은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5의 제곱은 5가 되는 것처럼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가 된다. 이것이 바로 제곱근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성질입니다. 자, 교과서에는 페이지 14페이지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페이지 교과서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에는 어떤 성질이 있을까?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은 3의 제곱근이므로 루트 3의 제곱은 3, 마이너스 루트 3은 3이다. 한편 5의 제곱은 25, 마이너스 9의 제곱은 25이고 25의 양의 제곱근은 5이므로 루트 5의 제곱은 루트 25는 5, 루트 마이너스 9의 제곱은 루트 25는 5이다. 일반적으로 다음이 성립한다. 제곱근의 성질 a가 0보다 클 때 첫 번째 루트 a의 정확하게는 가로 열고 루트 a의 가로 닫고 제곱은 a 가로 열고 마이너스 루트 a의 가로 닫고 제곱은 a 두 번째 성질 루트 a의 제곱은 a 루트 가로 열고 마이너스 a의 가로 닫고 제곱은 a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자, 우리가 이와 같은 문자를 사용할 때는 일반화 시켰을 땐 얘가 음인지 양인지 0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AA가 들어가 있을 때 이와 같은 A들은 모두 어떤 경우를 의미한다? A가 0보다 크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수학적으로 하나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어떤 이와 같이 조건으로 제시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어떤 답을 구할 때 답을 제한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첫 번째, 가로 열고 루트 7의 제곱은 7. 가로 열고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은 7. 두 번째, 루트 5분의, 가로 열고 5분의 3의 제곱은 얼마이다? 얼마 되죠? 5분의 3이죠? 두 번째, 루트 가로 열고 마이너스 5분의 3 가로 닫고 제곱은 얼마다? 마찬가지로 5분의 3이 됩니다. 자, 밑에 관련된 내용 문제가 문제 4번, 문제 5번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 2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문제 풀고 아까 개념이라 했던 두 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4번, 문제 5번까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